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9화 성문의 장안 입성 중원 전국은 지금 암천 장안성 동문 해질녘 장안 동문의 풍경은 이미 노을이 지고 매우 평온한 모습을 만들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장안의 하늘은 어두움, 아니 희망이 사라진 암천이었으니 성문이 덜컥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그 거대한 철제 문짝은 마치 쇳덩이의 관처럼 무거웠고 그 틈 사이로 불길한 황혼이 붉은 피처럼 흘러내렸다. 먼지 낀 하늘 아래 도시 전체가 무언가에 절인 듯이 침묵하고 있었다. 성문 앞에 선 이들은 3명. 가죽의 낡은 철갑을 두른 금이 부재독 방이, 무표정한 눈동자의 사마에, 그리고 마치 전장을 마주한 장수처럼 입을 굳게 다문 성문이었다. 장안성.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불렸고 호화로운 누각과 깊은 철학의 거리로 수많은 사신이 오가던 대도시. 거대하고 화려한 천년 도시 장안.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그 어떤 전쟁터보다 참혹한 폐허였다. 거리 곳곳에 깃든 건 절망이었다. 무너진 담장 위엔 노인 하나가 실없이 웃고 있었고 길목 구석엔 군복을 입은 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하하하. 다리 웃었네. 웃지 마. 내가 쏠 거야. 실성한 장안의 수호대 무사였고 그 옆에선 피부가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돌뿌리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엔 초점이 없었다. 여긴 대체 뭐지? 방익이 침을 꿀꺽 삼키며 낮게 내뱉었다. 지옥이군요. 사마해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말끝엔 분노가 묻어 있었다. 성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자신의 발 아래로 깔린 돌길을 바라봤다. 자신이 과거 장안 경천에인 찻방의 주인으로 살았을 당시 몇 번이고 밟았던 그 거리. 그때 이 거리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장수들이 순시하며 노점상들이 달걀을 삶아 팔던 평화로운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들개들이 썩은 시체를 파먹고 있었고 건물 틈 사이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사람인지 시체인지 구분 안 되는 존재들이 길목을 차지한 채 땅을 쓸며 힘없이 걸었고 털썩 주저앉은 자는 숨만 쉬고 있었다. 꿀떡을 한 입만.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뒤를 따라왔다. 고개를 돌린 성문은 벽 아래 쭈그려 앉은 청년이 스스로 팔을 긁고 있는 모습을 봤다.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픈 기색 없이 웃고 있었다. 하하. 돌아왔구나. 쟤도. 그 청년은 성문의 얼굴을 알아본 듯했다. 그러나 눈동자에선 인식이 아닌 광기만이 번들거렸다. 성문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가져갔다. 허리춤엔 아직 묵노의 검집이 걸려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칼보다 더 필요한 건 동요되지 않은 침묵이었다. 저기 좀 봐요. 사마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길 안쪽을 가리켰다. 그곳엔 해진 흙 비단으로 아이를 감싼 한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성문은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때였다. 그 여인이 성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마치 붕괴된 둑처럼 조용하고 절망스럽게. 제동님, 제동님, 맞지요? 제발, 제발.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어오듯 다가왔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피 묻은 손으로 그의 발끝을 붙들었다. 이 아이가 또 그걸 먹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꿀떡을, 그 꿀떡을 또 먹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이미 말라붙은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도와줘요. 이젠 어디 가도 약만 팔아요. 의원을 가도 절을 가도 다들 돈을 먼저 받아요. 방익이 이를 악물었다. 사마에는 참상을 견딜 수 없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성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오직 저 어둠 속으로 침전해가는 도성의 윤곽만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에 들어온 도시는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금도 꿀떡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금이대 수경지로 간다. 그 말은 마치 전투 개시 명령처럼 짧았다. 그 뒤에서 여인의 흐느낌은 장안성의 어두운 하늘에 흩어져 영영 들리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다. 그날 성문은 아직 칼을 뽑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칼을 품고 있었다. 그것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것 말이다. 장안성 서북 폐영지. 한때 금이군이 주둔하던 병영은 오래전에 불타 무너졌지만 지금 그곳에 다시 횃불이 타올랐다. 바닥에 까인 집자리 위에 고관 무장들이 조심스레 둘러앉았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이들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성문 방위, 금이대 총사령관 윤필, 도성 방위사령관 윤현, 외밀승 정의까지 모두가 장안 도성의 실세이거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실질적 수복 전력이었다. 탁자 위엔 도성의 구역별 전단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윤현은 붓으로 중요한 지점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현재 도성의 요지 4곳이 완전히 마약과 환원당에 점령당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긴급한 구역은 남문 아래 태수부. 태수이자도 이미 약에 취했고 도관들은 모두 협력자로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이 약과 환원당을 주도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말을 이었다. 거기선 대낮에 약 거래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꿀떡 수레가 골목길을 오가고 있지요. 방익은 이를 악물며 탁자를 내려쳤다. 태수를 먼저 잘라야 합니다. 장안이 무법인 이유가 이 차가 원인입니다. 머리를 두고 몸통을 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윤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군세가 없다. 있는 건 각자 흩어져 있는 이름뿐. 그가 성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금 당장 이 도성을 정리하자면 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 순간이었다. 검이 없으니 내가 왔다 이 말이지.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고지어 나타난 인물은 남색 도포 위에 사자 문장이 박힌 철견 골룡포를 허리에 질끈 동여맨 사내. 으아, 이런 누추한 곳이 대명의 임식 군세라니. 발목 비었네. 아이고. 입은 호걸인데 들어오자마자 고꾸라질 뻔한 그 사내는 곽부였다. 여긴 긴장감이 넘치는 회의라 들었는데 이 분위기면 말 타고 들어와도 괜찮겠군. 곽부가 큼지막한 웃음소리를 내며 성문을 향해 걸어왔다. 곽부다. 사자철문의 문주? 정의가 숨을 죽였다. 그가 장안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는 청해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곽부는 탁자 앞에 털썩 앉더니 다 들었어. 내 구역이 문제고 내 놈이 문제고 저놈이 문제고 결국 성문 제독이 제일 문제란 얘기잖아. 그러니 내가 와야지. 성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엔 반가움이 숨어 있었다. 오른팔이 와줬군. 뭐? 제독 형님, 난 왼팔 좋아하는데. 곽부는 진지하게 팔을 들어 보였다. 이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꾸 저림이 와서. 제길 의원은 50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 중요한 얘기지?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지만 곧 팽원의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곽 형님 또 설치시는군요. 다부진 채고 이마에 큰 붕대를 감고 조용히 걸어 들어온 이는 팽가의 소가주 팽원이었다. 그는 작은 도포 안쪽에서 병처럼 생긴 것을 꺼냈다. 약 한 병 들고 왔소. 근데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정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그 전설에 우리 팽가 비장의 무기 열기산 초당. 팽원은 웃으며 병을 흔들었다. 마약을 뿌리는 놈들에겐 이걸로 대갚아주면 되죠. 그의 말투는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강력한 살이었다. 곽부는 옆에서 팽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 그 약 쓰다 실수해서 너의 선사 반쯤 기절시켰잖아. 팽원은 정색하며 말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하하하하. 수경지에 웃음이 흘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불소림의 상징 붉은 버비가 바람을 가르며 등장했다. 불소림, 해원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엔 칼날 같은 기세가 담겨 있었다. 저희 불소림 3조는 도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안 반정의 시초가 제독이라면 우린 그 뜻에 거만인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성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해원은 손을 들어 성문의 어깨를 짚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도성은 단지 마약으로만 썩은 게 아닙니다. 권력, 무지, 탐욕 모두가 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있지요. 이 싸움은 단순한 검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 말에 성문은 조용히 검집을 매만졌다. 하지만 묵노는 없었다. 그러나 그 허공의 빈 검집은
곧 펼쳐질 무형의 칼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무튼 곽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태수부는 팽원과 내가 맡고 하는 당은 방위과 회원 선사무림 맹은 윤필과 금이대 병력, 도성 남부 약장수들은 정의가 은밀히 정리한다. 이거 맞지? 윤필이 코웃음 쳤다. 이젠 문주께서 명령도 내리시오. 아니요. 뭐 굳이 표현하면 의견을 말한 거지. 곽부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다. 각자 맡은 바대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소. 성문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발 아래 놓인 지도 위장한 도성은 잿빛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장안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림자 속에서 드디어 검없는 반정군이 형성되었다. 장안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밤하늘 아래 황폐한 도성의 골목마다 검은 수레가 소리 없이 오갔다. 등에 꿰맨 천자리 두건을 둘러쓴 사내들이 무표정한 눈빛으로 꿀떡을 나르고 있었고 그 뒤엔 눈밑이 꺼진 병자들이 웅크린 채 줄을 서 있었다. 5개까지. 그 이상은 내일 와. 한 사내가 말하자 줄 선 병자 하나가 벌벌 떨며 주머니에서 낡은 은전면 잎을 꺼냈다. 아이가 또 뵙고 말았어. 조금만 더. 그러나 대답 대신 무자비한 주먹이 그의 관자놀이를 찍었다. 그 병자는 모양 빠지게 바닥을 구르며 나뒹굴었고 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정리됐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되겠느냐? 그 음성이 골목의 어둠을 꿰뚫었다. 수레를 지키던 사내가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늦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 익살맞은 말투. 그러나 눈빛은 매서웠다. 헉, 야수의 눈빛. 곽부, 사자철문 문주이자 성문의 오른팔. 이 약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다들 환장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어졌다. 그가 슬쩍 수레 위의 상자를 열었다. 속엔 은박으로 감싼 꿀떡이 수십 개. 곽부는 그것을 하나 집어들더니 코끝에 가져갔다. 이 냄새 생전에 한 번쯤은 맡아볼 만하군. 그리고는 주먹을 꼭 쥐더니 그 꿀떡을 통째로 부숴버렸다. 너 뭐 하는 거야? 수레꾼이 칼을 뽑았다. 하지만 그 순간 곽부는 미끄러지듯 뒤로 발을 빼며 대충 도는 듯한 손놀림으로 수레꾼의 칼자루를 슬쩍 툭 건드렸다. 오, 덩치와 맞지 않는 호련한 금나수. 아야! 수레꾼의 신형이 휘청이며 손에 강력한 통증 때문에 칼을 놓쳤고 떨어진 칼은 그의 발등을 찍었으니 곽부는 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미안, 내가 칼을 든 줄 알고 놀랐지? 뭐야? 내가 공부해 공력을 무리하게 운영했군. 난 지금 맨손인데.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술에 취한 무인처럼 흐느적거렸지만 곁에 있던 수레꾼 넷이 연달아 땅바닥에 쓰러지는데 촌각도 걸리지 않았다. 곽부는 손바닥을 털며 말했다. 하하하하. 제동님, 이쪽 구역은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그가 눈길을 던진 골목 끝. 그곳에선 불소림의 회원이 묵묵히 마약 창고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 깃든 기호는 맹수처럼 잠복하고 있었고 입가에선 연불이 흘러나왔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와 함께 뛰어든 이는 금이위 부제독 방익이었다. 둘은 벽을 따라 돌입했고 내부엔 환혼당의 사제들이 약을 혼합하는 비밀 실험장을 지키고 있었다. 침입자다. 죽여.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해원의 손끝에서 붉은 광채가 퍼졌고 그 기운은 마치 강력한 화염, 불길처럼 바닥을 타고 번져나갔다. 화염진! 그의 말과 함께 실험장의 중심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그건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약재들은 불길에 녹았고 혼합 장비는 반쯤 부서졌다. 방익은 어깨를 굴리며 나섰다. 저쪽을 막겠습니다. 그는 기둥 사이를 질주하며 약사들을 하나씩 제압했고 해원은 전신에 피 하나 묻히지 않은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화염의 진법을 완성해 실험장을 그대로 봉쇄했다. 동시에 팽원은 태수부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이 약을 드셔보시죠. 태수나으리. 요즘 장안에선 이게 유행이라지요. 태수는 눈을 번득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감히! 너 무엄하다! 무엄? 팽원은 살짝 웃으며 병의 뚜껑을 열었다. 안개처럼 번지는 가루가 흘러나오자 곁에 있던 호위병들이 정신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팽원의 용독술은 여느 동문의 고수도 무시 못할 신기였다. 열기산초단입니다. 의식은 남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물론 당신처럼 두 얼굴 가진 자에겐 딱이죠. 팽원은 태수를 향해 병을 흔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그 장면은 태수부를 감싸던 도관 전원마비라는 결과를 남겼다. 그리고 윤필과 윤현 금이대 병력은 무림맹 장안지부 근처를 포위하며 입구를 틀어막았다. 동행금지다. 명조정 금이대 명으로 이 건물은 압류되었다. 무림맹 관계자들이 항의했지만 윤필은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지금부터 도성 내 무림 관련 자산은 모두 도무대장군 직속 관할이다. 불복 시 즉결에 처한다. 그 말과 함께 윤현이 문 안으로 들어섰고 무림맹 장안지부의 환원당 관련 장부와 약물 유통 기록이 발견되었다. 성문은 그 모든 소식을 한밤중 관부에서 조용히 받아보았다. 그의 앞엔 도성 전역을 가리키는 지도와 정갈지, 그의 뒤엔 단단히 잠긴 문 하나. 성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검집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검이 없는 빈 검집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싸운 흔적이 아닌 정화의 시작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응어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장안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장안은 아직 암천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을 가르기 위해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